7월 26일 토요일 축구 승무패 48회차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승무패 말고도 해당 경기 핸디캡이나 언더 오버도 얘기할 테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김천이랑 제주. 김천은 직전 광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뒀고 광주가 이제 두 골을 더 넣었는데 골 취소가 되면서 운이 좀 많이 따랐던 경기였습니다. 그 경기가 김천이 지금 전역자들이 많아서 경기력이 안 좋은 게 나타났고, 특히 수비 쪽에서 사실 아산이 왼발로 치고 들어오는 것만 막으면 되는데 계속 좀 각을 열어주는 이해할 수 없는 수비를 했어요. 직전 경기는. 그 다음 이제 제주는 직전 서울 상대로 2대1로 끌려가던 경기를 3대2로 역전승을 했고 천적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주가 안 좋았던 경기력이 간담회 이후에 지금 5승 3무 2패로 살아났습니다. 특히 그 전 안양전에 이제 활약했던 임대에서, 그러니까 임대로 영입한 이제 패드릭요 없이도 득점을 만들어내는 거 보면서 확실히 제주가 골을 넣을 수 있는 옵션이 다양해졌구나, 그런 걸 봤습니다. 이 경기가 올 시즌 1차전은 이제 1대1로 비겼습니다. 근데 그때의 김천하고 지금의 김천은 좀 많이 다릅니다. 전역자들이 한꺼번에 좀 빠지면서 수비적으로 김천이 문제가 생겼고, 제주는 골을 넣을 수 있는 옵션이 훨씬 더 다양해졌어요. 일단 타득점이 제일 좋아 보이고, 이건 승무패니까, 그러니까 타득점이 제일 좋아 보이고, 승무패는 사실 원정 제주는 믿음이 안 가기에 무승부 패 이렇게 보겠습니다. 무패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제주 무패 보고, 그러니까 김천의 무패죠. 네, 제주의 승무죠. 제주 승무. 네, 제주 프렌. 제주가 역배니까 제주 프렌, 제주 승무 이렇게 보겠습니다. 김천의 수비가 좀 너무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수원이랑 안양인데, 수원 같은 경우는 직전 포항 상대로 5대1로 이기고 왔고, 수원이 뭐 경기력도 앞섰고 상대 퇴장까지 나오면서 쉽게 좀 게임이 풀렸습니다. 수원이 지금 에이스, 팀 에이스 이제 안데르손이 이적하고 오히려 좀 시즌 첫 두 경기 연속 승리를, 그리고 뭐 시즌 첫 원정승을 거뒀어요. 좀 희한하죠. 오히려 안데르손 없이 팀 조직적으로 더 단단해진 것 같고, 이번에 새로 영입한 뭐 윌리안이 두 경기 연속 골, 안현범까지 골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양인데 직전 대구 상대로 4대0으로 이기고 왔고, 팀 에이스인 뭐 마테우스가 없어서 한 골이나 사실 넣을 수 있을까 했지만 네 골이나 나왔습니다. 김보경의 데뷔골이 나왔고, 국대 출신 이제 권경원을 이제 이번에 영입했는데, 영입하자마자 수비 라인 뭐 완벽하게 조율해주면서 무실점 경기를 했고, 이 경기가 올해 1차전은 이제 수원 홈에서 안양이 2대1로 이겼는데, 이번 매치는 좀 양팀 다 상승세라 사실 뭐 승무패 뭐가 다 나와도 안 이상할 경기입니다. 그래도 봐야 된다면 수원의 승무 쪽이 맞는 것 같고, 안양은 사실 직전 경기가 대구 상대라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하나만 간다면, 딱 한 개만 간다면 무승부를 할 것 같고, 두 개를 간다면 수원 승무를 보겠네요. 볼게요. 네. 그러니까 일단 수원 승무 보고, 만약 이 둘 중에 한 개를 가라 하면 무승부를 보겠죠. 근데 그렇게 보고, 우리 이 경기는 저득점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양팀 다 상승세라 오히려 수비 좀 중심적으로 경기 운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를 왜 하나만 딱 집어주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데, 이거는 승무패 분석이기 때문에
네, 하나 본 다음에 무승부, 두 개 본 다음에 수원승부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경기 광주랑 전북인데, 광주는 직전 김천 상대로 1대1로 비기고 왔고, 역시 뭐 팀 내 에이스인 아사니가 원더골을 터뜨렸습니다. 그 뒤에 두 골이나 더 나왔지만 뭐 업사이드, 핸드볼 이렇게 선언되면서 운이 좀 안 따랐던 경기였어요. 역습도 날카로웠고 전체적인 경기력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이제 전북인데, 직전 강원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두고 왔고, 전반에 상대 퇴장이 나와서 뭐 공격적으로 운영 안 해서 3대0, 4대0이 안 났을 뿐 경기력 자체는 사실 뭐 압도적이었습니다. 최근에 진다는 생각 자체가 안 들고 공격적인 옵션들이 뭐 다 폼이 좋아서 반대를 볼 수가 없어요. 1차전 전북이 이거 1대0으로 잡았는데, 이번 경기 역시 뭐 전북이 잡는다고 봅니다. 지금 경기력이 너무 좋고, 광주 상대로는 아산이 왼발만 막으면 됩니다. 직전 경기 뭐 무실점을 기록한 만큼 전북 수비수들이, 그러니까 직전 맞대결에서 광주 상대로 무실점을 기록한 만큼 전북 수비수들이 충분히 뭐 아산이 막는 방법을 알고 있을 것 같고, 똑같이 잡는다 봅니다. 전북 승에 전북 1무, 전북 1무, 광주가 극단적으로 아마 수비적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기에 저득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승부패니까, 사실 승부패를 볼 때 저는 오히려 이 경기를 강주 승 쪽을 하나 보는 게, 아무래도 이제 뭐 전북을 워낙 신뢰하는 분은 가겠지만 저는 이제 강주 승을 하나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종효 아니면 지금 전북 무패를 끊을 감독이 없다고 봅니다. 이종효의 또 예전에 고배 잡은 것처럼 아마 오늘 이변을 좀 일으킬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무승부는 말고, 지금 배트맨 배당을 보면 강주 승이 2.9배고 무승부가 3.15배. 그런데 그만큼 강주 승을 더 좋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냥 무승부는 빼고 차라리 전북 승패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변이 일어날 것 같다면 오늘 여기서 하나 또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부산이랑 부천인데, 부산은 이제 직전 화성 상대로 1대0으로 지고 왔고, 리그 5경기째 승이 없을 정도로 경기력도 안 좋고, 뭐 직전 경기도 찬스가 많았는데 아무래도 해결을 못하다 보니까 결국 후반에 결승골 먹히고 졌습니다. 부산도 용병에 대한 이제 공격 쪽에서 의존도가 너무 심한 팀이에요. 그다음 이제 부천인데, 직전 아산 상대로 5대3으로 이기고 왔고, 그전 경기 김포전도 보면 사실 골 운만 안 따랐을 뿐 공격진 폼이나 경기력이 좋았는데, 뭐 아산 상대로 5골이나 나왔죠. 몬타뇨가 좀 득점 부진이 길었는데 혼자 헤드트릭 기록했고, 최근 7경기 동안 지금 부천이 패가 없습니다. 3위까지 올랐어요 부천이. 1차전은 부산이 원정에서 잡았는데, 오히려 부산은 원정 경기력이 더 좋은 팀이죠. 원정은 뭐 5승 3무 2패로 4위고, 홈은 오히려 3승 3무 4패로 9위인데, 오늘 홈에서는 최근 상승세인 부천 못 막는다고 봅니다. 부천이 정배인데 공격진들 폼이 너무 좋고, 일단은 부천의 공격진들 폼이 좋고 부산은 득점적으로 심각한 수준이에요. 이거 부천 승가, 네, 부천 승가, 부산의 수비적인 운영으로 저득점과 부천 1무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 천안이랑 경남. 천안은 직전 충북 상대로 2대1로 지고 왔고, 최근에 뭐 4경기 연속 승이 없을 정도로 경기력이 안 좋습니다. 공격 쪽에서는 뭐 에이스 퉁가라가 뭐 직전 경기 골을 넣긴 했지만 빌드업 된 골도 아니었고,
수비는 좀 심각한 수준이에요. 김포 출신 이제 공격수 지금 브루노를 이제 급하게 영입을 하긴 했는데 이 브루노 얘도 김포에서 골 결정력이 안 좋았던 선수라 뭐 크게 기대가 안 됩니다. 그다음 이제 경남인데 직전 인천 상대로 0대 2로 지고 왔고 최근에 1무 6패예요. K리그 두 팀 중에 제일 성적이 안 좋고 직전 경기도 그러니까 K리그 두 팀이란다. K리그 2 팀 중에 2로 적어놓고 두 팀이라고 예, K리그 2 2부 리그죠 지금. 네. K리그 2 팀 중에 제일 성적이 안 좋고 직전 경기도 1위 팀 상대로 대놓고 내려앉는 수비를 했지만 막판 집중력 부족으로 두 골 실점하고 졌습니다. 그거 끝나고 이제 경기 끝나고 단장 사퇴하라고 시위까지 했을 정도로 지금 경남은 내외 쪽으로 분위기가 최악입니다. 1차전은 경남이 홈에서 3대1로 잡았는데 사실 이 경기가 13등 14위 싸움이라 20패 다 나올 수 있는 경기죠. 그래도 하나 봐야 된다면 브루노라도 영입하면서 그래도 천안은 좀 반등을 노릴 수 있지만 경남은 지금 팀 내 쪽으로 너무 분위기가 최악이라 반등 요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천안 쪽 보고 아예 천안승에 천안 이것도 1햄무 볼게요. 1무 보고 저득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 충북이랑 김포. 충북은 이제 직전 경기 천안 상대로 2대1로 이기고 왔고 최근 3경기에서 2승할 정도로 흐름이 좋습니다. 리그 순위는 리그 순위는 11위지만 최근 홈에서만큼은 3경기 연속 2득점 할 정도로 2득점 이상 할 정도로 전체적인 공격진들 폼이 좋고 김포는 직전 안산 상대로 2대2로 비겼는데 경기 막판에 이제 동점골 때문에 다 잡은 경기를 놓친 경기입니다. 경기력은 훨씬 더 좋았어요 안산보다. 최근 패 자체가 없는데 거의 다 무승부라 근데 딱 중위권 7위 유지 중입니다. 1차전은 충북이 김포 원정에서 2대3으로 잡았는데 양팀의 경기력이 나쁘지 않기에 기본적으로 이 경기는 사실 무승부만 딱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포가 만약에 이기고 있더라도 추가 시간에 이제 먹혀서 상대방한테 먹혀서 딱 무승부 되는 게 특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 그냥 무승부만 딱 보는 게 맞지 않나. 다 본다면 당연히 승부패가 다 보이겠죠. 근데 무승부만 저는 보겠습니다. 무우면 충북 프렌이겠고 이것도 저득점 보겠습니다. 그다음 충남이랑 화성. 충남 같은 경우는 직전 부천 상대로 5대3으로 지고 왔고 최근에 3연패 중인데 3연패 기간 동안 총 10실점입니다. 아무리 상대가 수원이나 인천 강팀이었다곤 해도 수비가 심각한 수준이고 수비 실수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 다음 이제 하성인데 직전 부산 상대로 1대0으로 잡고 왔고 2연승인데 경기 내용적으로는 좋았다 할 수 없지만 직전 경기 상대방이 넣어야 될 골을 못 넣으면서 찬스가 왔었습니다. 공격 전개가 단순한 편이라 한 골 싸움 경기가 일단 많고 원정에서는 2승 1무 7패라 사실 크게 기대 자체가 안 되죠. 이 경기가 1차전은 1대1로 비겼는데 이 경기 역시 아산의 좀 불안한 수비와 화성의 답답한 공격력 생각하면 무승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무승부 보고 근데 배당은 아무리 봐도 충남 아산 승이 보이긴 하는데 근데 저는 무승부 보겠습니다. 차두리의 수비가 좋기 때문에 무승부 보고 화성 프렌
이것도 저득점 보겠습니다. 그다음 우라와 레드랑 이제 후쿠오카인데 우라와는 직전 경기 이제 쇼난 상대로 4대1로 이겼고 클럽 월드컵에서 3패로 탈락하고 리그 경기도 지길래 뭐 경기력이 안 좋구나 했는데 역시 홈에서는 뭐 극강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홈에서 뭐 리그 9승 1무 2패예요. 뭐 진다는 생각 자체가 안 듭니다 이거. 예. 그다음에 이제 후쿠오카는 직전 교토상가 상대로 2대2로 비기고 왔고 다 지던 경기를 이제 추가 시간에 2골 넣으면서 무승부를 만들었습니다. 최근 6경기 연속 패가 없긴 한데 사실 뭐 경기력 자체는 의문이 있습니다. 올 시즌 1차전은 후쿠오카가 이제 홈에서 1대0으로 잡았는데 기본적으로 홈 우라는 반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후쿠오카가 뭐 무패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직전 경기력만 봐도 기적의 무승부였어요. 2번 연속 그런 운은 안 한다고 봅니다. 뭐 우라 쪽 다 볼게요 이거는. 우라 승에 우라 마인에 마인이 있나? 마인이 있겠죠 당연히. 일본 잠시만요. 네 일본 네 일본 1마인까지 보고 네 우라 1마인까지 보고 오버 보겠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해외 언어보 기준점이 2점밖에 안 주네요. 보통 이런 경기는 언더 뜨긴 하는데 그래도 오버 보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 강원이랑 울산. 강원은 직전 전북 상대로 2대0으로 치고 왔고 전역자들이 이제 복귀하면서 4경기 연속 패가 없을 정도로 상승세였는데 지금 전반부터 퇴장이 나오면서 뭐 그 뒤에는 수비 말고는 뭐 할 게 없었습니다. 아무리 상승세라도 뭐 전북 상대로는 한계가 좀 느껴졌고 올 시즌 홈에서 3승 4무 4패로 오히려 원정보다도 좀 성적이 안 좋아요. 그다음 이제 울산인데 울산은 직전 대전 상대로 2대1로 지고 왔고 클럽 월드컵 뭐 3패 탈락 이후에 뭐 FA컵 탈락 리그도 지금 그런 좋지 않은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죠. 직전 경기도 진 거 보면 참 뎁스가 참 좋은 팀인데 지금 김판곤의 이제 전술적 문제가 분명히 있고 아마 경질 얘기가 뭐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팬들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기사가 뜨지 않을까 봅니다. 아마 그 전까지는 좀 반등을 보기가 힘들지 않나, 감독이 나기 전까지는 반등을 보기가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 1차전 강원이 뭐 울산 상대로 1대1로 비겼습니다. 강원이 직전 전북전에 좀 한계를 느끼면서 무기력하게 지긴 했지만 지금 울산은 팀 자체가 좀 망가져 있습니다. 뎁스야 뭐 당연히 울산이 낫지만 경기력이나 뭐 조직력은 지금 뭐 전역자들 복귀한 강원이 오히려 안 뒤진다고 봅니다. 강원 승무 쪽으로 보고 다득점 보겠습니다. 강원 승무 보고 그럼 강원 프레이겠죠. 그 다음 이제 다득점 보고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대전이랑 서울인데 대전은 직전 울산 상대로 2대1로 이기고 왔고 드디어 5연무를 이제 승리로 좀 바꿨죠. 골은 뭐 이명재나 김준범이 넣었지만 이제 상무에서 이제 전역한 이제 유광현의 연기 플레이가 진짜 좋았고 호흡만 맞는다면 뭐 훨씬 더 플러스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광현을 선발로 쓰고 주민규를 나중에 후보로 넣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쓰지 않을까 아무튼 보고 이제 서울은 직전 제주전에 3대2로 역전패를 당했고 역시 뭐 제주 상대로는 상성이 안 되는 걸 보여줬습니다. 경기력이 막 나빴던 건 아니지만 막판 수비 집중력이 안 좋았고 그래도 그 와중에 뭐 이번에 영입한 안데르손은 충분히 좀 좋은 모습 보여줬지 않나. 아무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1차전은 대전 홈에서 FC 서울이 0대0으로 비겼는데 대놓고 그 경기 이제 대전이 내려앉으면서 수비적으로 경기를 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유강현도 복귀했고 수비보단 공격적에 치우칠 것 같은데 사실 서울의 공격력은 뭐 지금 K리그 뭐 어느 팀한테 안 밀린다 봅니다. 안데르손까지 왔기 때문에 서울이 무난하게 쉽게 잡지 않을까 봅니다. 서울 승에 서울 1 마인도 보고 다득점까지 보겠습니다. 뭐 무조건이란 말은 없지만 서울이 뭐 거의 뭐 K리그 중에 제일 좋아 보이네요. 네. 그다음 대구랑 포항인데 대구 같은 경우는 직전 안양 상대로 4대 0으로 지고 왔고 사실 마테오스 없는 안양 상대에 뭐 4골이나 먹힌 건 좀 충격이었죠. 최근에 4경기 12실점 중입니다. 좀 신기할 정도 실점이 많은데 직전 경기는 뭐 수비수 주전 수비수죠. 홍정훈도 부상으로 빠진 상태고 하필 또 수비수 또 카이오가 퇴장 당해서 아예 수비 자체가 안 됐어요. 그나마 믿을 거는 세징야 득점 하는 거 그거 말고는 지금 없습니다. 대구가. 그다음에 이제 포항인데 직전 수원 FC 상대로 좀 충격의 5대1 패배를 당하고 왔는데 김동진의 퇴장이 나오긴 했지만 그 전부터 사실 경기력 자체가 크게 밀렸습니다. 공수의 중심인 뭐 오베르단 빈자리는 너무 컸고 오늘은 좀 복귀하니만큼 좀 좋은 다시 어느 정도 경기를 회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성용의 이제 후반 들어서 좀 떨어지는 활동량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패스미스도 나고 그렇던데 그걸 좀 오베르단이 시고 온 만큼 커버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1차전 이제 대구가 홈에서 포항 상대로 1대1로 비겼습니다. 기적의 좀 무승부였어요. 근데 경기력 자체는 포항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경기는 포항의 핵인 오베르단이 복귀하고 수비 중심 뭐 홍종훈이나 카이오가 없기 때문에 세징야 혼자 뭐 3골 넣고 3골 4골 넣지 않는 이상 포항이 이긴다고 봅니다. 포항 쪽 다 보고 다득점 보고 있습니다. 포항 1승에 다득점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인천이랑 안산인데 이건 사실 이 경기는 뭐 이변이 일어나면 그냥 어쩔 수 없다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인천 말고는 이거 볼 게 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저렇게 분석해도 인천 말고는 볼 게 없고 이거 그냥 인천 헨승 보고 인천 인천 헨승 보고 2대0 딱 될 것 같아요. 저득점 보겠습니다. 분석을 왜 그렇게 할 수가 있노 한데 이 너무 당연한 거는 뭐 굳이 뭐 똑같은 걸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수원이랑 서울 이랬는데 수원 삼성은 이제 직전 전남 상대로 4대3으로 이기고 왔고 최근 3연승인데 직전 경기 전반 2골을 좀 먼저 넣어놓고 일류첸코가 퇴장 당하면서 위기가 오나 했지만 결국 뭐 한 명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제 김지현이 이제 미친 활약하면서 잡았습니다. 수원 삼성이 이제 수비는 좀 불안한 편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격진들 뎁스가 너무 좋고 세트피스 득점력까지 최소 비기고만 있어도 후반 막판에 골 넣고 이길 것 같아요. 세트피스에서도 득점이 워낙 좋아서. 그 다음 이제 1했는데 직전 성남 상대로 0대1로 지고 왔고 지금 8경기째 승이 없습니다. 성남이 이제 경기력이 좋았던 것도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12경기 만에 무득점 경기를 했습니다. 하도 신기해서 찾아봤는데 4월 19일날 이제 충북전이 마지막 무득점이었어요. 그 정도로 공격력이 참 좋은 팀인데 수비는 리그 최하위라 뭐 기대가 안 되고 안 되는 팀입니다. 이 경기가 직전 맞대결 2대1로 홈에서 이제 수원 삼성이 잡았는데 이거는 사실 FA컵이에요. 리그는 2024년부터 딱 전적이 4번 붙어서
4경기 싹 다 잡았습니다. 이랜드가. 그 정도로 천적이에요. 뭐 양팀 공격력 생각하면 일단은 다득점이 제일 좋아 보이고 승무패 다 보이는 경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승부를 없다고 보고 그냥 이걸 승패로 나눠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예 무승부를 빼고 또 이런 경기 뭐 무승부 나면 어쩔 수 없다.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근데 아예 그냥 승패로 좀 나눠서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무패를 거실 때 이랜드가 9.9%밖에 안 되네요. 그래 이랜드도 이길 수 있다고도 보는데 아무튼 그 다음 경기 마지막인데 성남이랑 전남. 성남은 직전 이랜드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뒀고 그동안 경기력은 좀 괜찮았는데 막판 골 결정력 때문에 승리를 못 거뒀습니다. 근데 공격 쪽에서 뭐 제일 날카로운 옵션인 신지원 크로스가 이제 이정빈 헤딩골로 연결되면서 드디어 뭐 승리를 거뒀는데 세 경기 무실점일 정도로 수비만큼은 성남이 완벽한 모습입니다. 그다음 이제 전남인데 직전 수원 삼성 상대로 3대4로 지고 왔고 상대 퇴장이 좀 나오면서 오히려 슈팅은 2배를 넘게 때렸어요. 근데 뭐 결국에 한 골이 부족했고 전남도 수비진의 문제가 좀 확실히 드러나죠. 거의 매 경기 실점 중이고 매 경기 미스가 나옵니다. 수비 미스가. 올 시즌 전남이 홈에서 2대1로 경기를 잡았는데 오히려 경기 내용은 성남이 더 좋았습니다. 최근의 성남 경기력이 그때보다 더 좋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경기도 성남이 잡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리그 최강 공격용 뭐 이랜드 상대로도 무실점 경기를 한 성남 수비라면 전남 상대로도 충분히 무실점 가능하다 봅니다. 성남 승무 보고 그러니까 이 보면 배당을 보면 배트맨 배당이 성남 승이 2.8이고 무가 3.1이죠. 그러니까 성남 승을 더 배트맨도 좋게 보는 거죠. 뭐 해외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기는 차라리 성남 승 단통 이렇게 하나만 가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다면 지금 일단 초안이니까 성남 승무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남 프렌 보고 저득점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1등 구독자님 1등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